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는 조건 관련해서 이제 coastline is deeply indented, 해안선이 깊게 협곡으로 패인 경우, fringe of island among the coast in its immediate vicinity, 섬, 가장자리랄지 이렇게 섬들이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섬 같은 경우에 이게 많으면은 이게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독자적으로 영해를 가질 수 있거든요. 독자적으로 이 섬서부터 12해리 영해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 영해 범위가. 그래서 이 섬을 쭉 연결해서 직선기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카타르 바레인 간의 해양 경계성 분쟁 관련한 2001년도 국제사업재판소 판결을 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 피셔리즈 케이스 어업 분쟁 사건입니다. 이 어업 분쟁 사건은 영국과 노르웨이 간의 사건으로 1951년도 국제사업재판소 분쟁 소송입니다. 권고적 의견이 아니고요. 실제 분쟁 사건입니다. 1935년 이제 노르웨이가 47개의 직선기선 설정, 그리고 그 당시 영해 범위 관련해서 이제 영국 그리고 북구 지역 관습인 사해 영해를 주장했어요. 이 노르웨이는 여러분 그 세계 지리 시간에 혹시 공부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피오르트 해안인가요? 그 얼음 덩어리로 된 해안선, 그리고 들쭉날쭉하죠. 그러니까 이제 직선기선을 설정할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 그리고 본토와 해역 간의 밀접성, 해역에 대한 연안 주민의 경제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 직선기선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주장하기를 영국을 비롯한 타국에 묵인이 있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영국은 노르웨이가 주장하는 사해리형에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많은 폭에 관계없이 직선기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ICJ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직선기선 설정이 타당한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가 승소한 사건인데요. 특히 영국을 비롯한 타국이 오랜 기간 묵인했다는 점,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제 국제법 관계에 있어서 A국과 B국의 권리 의무를 우리가 논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오랜 타국의 묵인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한 기존 사실을 하나의 법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요소가 되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근데 북방한계선 관련해서 남한과 북한 간에 다툼이 있다. 그와 관련해서 북한이 오랜 기간 북방한계선을,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있고, 그러니까 1953년 휴전협정 당시에 좀 모호하게 북방한계선이 결정되고, 당시에 그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오히려 남한, 즉 휴전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측이 남한이거든요. 이 남한 측 그 뭐랄까요, 침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은 것이 이제 1900 휴전협정이 있고 몇 달 뒤에 그 북방 한계선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0년대 넘어서까지 쭉 북한이 묵인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남한 정부가 북방 한계선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론자들은 그 북방 한계선이 몇 차례 북한에 의해서 침범되었다. 그것은 북한이 이걸 묵인했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반대론의 근거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의 묵인은 이제 국제법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중대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가 결국 승소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직선기선
노르웨이의 직선기선 설정이 국제법상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정한 만의 수역은 내수로 인정이 됩니다. 내수로 인정이 돼요. 내수라는 건 이제 인터널 워터죠. 만은 자연적 입구의 폭이 24mm 이하인 경우 입구를 연결하여 기선 설정이 가능하다.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이제 만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재 있네요. 자, 이제 이게 해안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입니다. 만. 그러면은 이 자연적 입구의 이 폭이 24mm 이하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선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폭이 24mm 이하면은 기선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폭이 24mm 이하인 경우뿐만 아니라 입구 기선을 지름으로 반원을 그렸을 때 만 안쪽의 수역이 이 반원의 면적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반원을 그려요. 이 부분은 이제 크죠? 요거는 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해양법상 요건을 갖춘 만이에요. 이 부분은 반원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교재에 되어 있지만 요 만 부분이 요 반원 부분의 2분의 1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이제 만이 되는데요. 만의 연안이 이제 여러 국가에 속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선으로 봉사할 수 없죠. 여기 A국이 이렇게 있고 B국이 이렇게 있고 C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만 이것이 여러 나라에 속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직선기선을 사용해서 영의 범위를 영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영의 폭을 정할 수 없어요. 이때는 그냥 여기서부터 12일, 이 나라는 여기서부터 12일, 이 나라는 여기서부터 12일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자, 다음으로 해양법상 역사적 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역사적 만. 역사적 만을 그 해양법상 자연적 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연안국이 역사적 근거를 갖고 상당 기간 그 수역을 내수로서 관할해왔고 타국 역시 이를 묵인해온 경우에는 역사적 만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양법에 있어서의 어떤 이 지리적 문제들은 이 고유한, 나중에 군도 수역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지역에 어떤 고유한 그것이 있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어떤 법률 관계를 또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만은 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만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제 해양법에서는 역사적 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약 20여 개국 이상이 역사적 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니카라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3개국에 둘러싸인 폰세카만은 3개국 공동 주권이 인정되는 역사적 만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정된 바 있고,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의 피터 대제만을 역사적 만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발해만을 역사적 만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자, 문단은 노르웨이 그 연안 수역에 대한 역사적 권한을 주장한 ICJ 설시입니다. 피셔리 사건, 어업 분쟁 사건에서 나온 건데요. Historic waters, 역사적 권한이 있는 내수다. 네. Are usually meant waters which are treated as internal waters. 그러니까 이 역사적 만의 경우에는 internal waters는 내수입니다. 내수라는 건 영위하고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이 내수는 뭐 섬진강, 영산강 이런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영토입니다. 영토의 일부. 그렇기 때문에 영토에 관련한 국제법이 적용돼요. 영해에 관련한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국가 관할권 할 때 우리가 뭐 영토, 영해, 영공 이렇게 뭐 같이 얘기합니다만은 영토하고 영해는 국제법상 권리 의무관계가 좀 다릅니다. 예컨대 내수에서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영토니까요. 아무리 일국에 해를 끼치지 않고 운항한다 해도 내수에 진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죠. 영해의 경우에는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이 인정됩니다. 무해통항권이 인정돼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 영역으로서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 만이나 만 안쪽은 내수가 됩니다. 내수. But which would not have the character or enough for the existence of a historic title. 만약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성격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내수를 말합니다. 자연적 자연적으로 지리적으로만 판단하면 내수가 될 수 없는데 역사적 권한에 따라서 이게 내수가 됩니다. In his opinion, no one can justify the claim that these waters are territorial or internal on the ground that she has exercised the necessary jurisdiction of them for a long period. 여기서 시는 물론 이제 노르웨이입니다. 국가나 뭐 선박은 보통 여성 명사를 써요. 부드럽게. 그래서 오랜 기간 자신들의 필요한 관할권을 주장해왔다는 것을 근거로 영토의 일부다, 내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Without opposition from other states. 딴 나라가 계속 다투면 안 돼. 딴 나라로부터 반대가 없어야 됩니다. Without. A kind of possessio longi temporis. 라틴어죠. 오랜 기간 관리하고 점유했다는 것입니다. With the result that her jurisdiction over these waters must not be recognized. 그 관할권이 이제 인정이 돼야 한다. Although it constitutes a derogation from the rules in force. 지금 현재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은 해당되지 않지만 derogation. 법적 관점에서는 하나의 불법이지만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법적 요건으로서의 만을 내수 뭐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타국의 반대 없이 쭉 그러한 관할권, 내수로서의 관할권의 행사에 왔다는 것이죠. Norwegian sovereignty over these waters, 노르웨이의 주권은 would constitute an exception, 예외를 구성한다. Historic title, 역사적 권한을 통해서 인정되는 만 내수다 이 말이에요. Justifying situations which would otherwise be in conflict with international law. 역사적 만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만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사적 관할권 행사가 오랜 기간 지속된다. 타국의 반대 없이. 그로 인해서 역사적 만, 또 역사적 내수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해양법상 개념입니다. 물론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뭐 섬만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 자연지에서 많이 들어보던 말이죠. 자, 섬이라는 건 뭐냐? 121조에 따르면은 해양법 121조에 따르면 만조시에도 수면 위로 나오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죠. 만조시. 자, 바다가 훌로 찼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수면 위로 나와. 그게 섬이에요. 간조 노출지하고는 다릅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암석 같은 거,
어, 이런 것도 섬에는 해당이 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양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부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섬은 기본적으로 영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토가 있다, 섬이 있다. 자, 영해 12해리 를 그었다. 또 섬을 기준으로 해서 영해 12해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A국이 된다. 이 A국, 섬도 A국 형태죠. 영해를 갖는다. 섬은 독자적인 영해를 갖습니다. 121조 3항에 보면은 이제 암석, 인간이 거주했었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했었던 암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암석은 이제 소도보다 더 작은 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 반드시 암도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나 점토로 구성된 소도도 여기에 121조 3항 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 섬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대륙붕 이런 걸 가질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요. 지금 이 암석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121조 3항의 암석 이제 범위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느냐 거주 가능성 객관적 거주 가능성입니다. 인간이 실제 거주하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객관적 거주 가능성이 있느냐. 다음으로 독자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냐. 실제로 독자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그 암석 또는 그러한 섬이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배타적 경제 수역 관련해서 뭐 한 나라의 어획량이랄지 이런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 섬이 먼 해양의 자국섬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실제로 발생한 분쟁이 이제 South China Sea Arbitration 남중국해 분쟁 중재 사건입니다. PCA 사건이고 2016년 아주 최근 사건입니다. PCA는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영구 중재재판소고요. 그래서 이 영구 중재재판소는 우리가 PCIJ 영구 사법재판소 다음에 ICJ 국제사법재판소 우리가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 이러한 사법재판소는 아니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 PCA는 영구란 말이 붙었죠. 영구중재재판소니까 그때그때 구성되는 임시적 중재재판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이 PCA에 관련한 법 규정이 있고 체제가 미리 있어요. 임시중재는 그때그때 분쟁 당사국이 구성해서 하는 중재가 임시중재고요. 이 PCA는 이 PCIJ, ICJ보다 이제 물론 역사적으로 더 오래된 것이고요. 그 20세기 초에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이것이 만들어졌다가 이용되었는데 이 PCIJ 시대, 이 ICJ 시대, 이 국제사법재판소, 또 영구사법재판소 시절 전반에 걸쳐서 조금 이제 밀렸다고 그럴까요? 이 사법재판소가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이르러서 이 PCA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재재판이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중국해 분쟁 관련해서 가장 최근 사례고요. 중재 판정이 있었는데 이 사례가 특이한 것은 중국이 패소하자 이 중재재판소 중재 판정을 존중할 수 없다. 이 국무성 성명으로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제법의 어떤
실효성, 규범적 효력, 강제력 관련해서 논의가 되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 남중국해 분쟁은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이라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121조 3항이 중요한데 이때 암석은 뭐 모래나 점토 로 구성된 것도 암석이라고 봤죠. 그리고 깜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이고요. 두 가지 요건, 인간의 거주 가능성, 독자적 경제 활동 가능성,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의 요건만 만족시키면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 대륙붕 경제 획정 관련해서 어떤 섬의 요건이 다투어진 것입니다. 보통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의 가치가기 하죠. 그리고 이것은 가능성, 실제 인간이 거주하느냐 이게 아니고 가능성, 거주할 가능성이 있느냐,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 상황,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자, 유지한다는 적절한 수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인간의 거주 가능성, 거주 가능하려면은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인간의 거주,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섬이 일단은 인간에게 식량, 음수, 거처를 제공해주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로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섬 자체가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탱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요건이 갖춰졌을 때 그 섬은 배타적 경제 수요 그리고 대륙붕 경제 획정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섬이 된다. 그 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 수요 경계 획정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항만시설, 간출지, 인공섬 이런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시설이라는 건 항만체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구적 항만시설 의미가 영구적 항만시설이 이제 해양법상 의미 있는 항만시설이고요. 이러한 항만시설은 해안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안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해안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선, 베이스라인, 영의 측정의 기선이 될 수 있습니다. 외항시설이요. 자, 간조 노출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low tide elevation, 간조시에 노출되는 육지 지역인데 만조시에는 수면 이하로 잠기고 저조시에만 해면 위로 노출하는 지역. 그래서 이 간조 노출지는 국제법상 섬이 아닙니다. 간조 노출지가 영해폭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는 영해 기선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간조 노출지라도 영해폭 12L이 이내에 돼 있으면은 다시 영해 측정은 기선 점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다만 이 간조지가 영해 12L이 밖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또 12L을 긋는다? 이건 안 된다. 이게 섬이라면 어떻겠어요? 섬이라면 영해 내에 있느냐, 영해 밖에 있느냐 상관없이 여기에 12L을 그을 수 있는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법상 인공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인공섬은 해양법상 섬이 아닙니다. 자연적 섬이어야 돼, 해양법상 섬. 그렇기 때문에 뭐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내가 영해 기선으로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섬은 자연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인공섬이라는 개념이 해양법 제60조에 있는데요. 뭐냐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 북내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때 그걸 우리가 인공섬이라고 부르고, 이때 법상 주변 500m 이내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인공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남방 2호도에 관한 한중간 입장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호도는 제주 서남방 81해리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나라가 2003년 이 2호도 해저 안반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바 있어요. 이에 대해서 중국은 2호도는 자국영도 퉁타오에서 133ml 떨어져 있는데, 이 퉁타오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그 폭을 봤을 때 200km니까요. 그 안에 2호도가 있다. 그래서 과학기지 건설 이거 하지 말아라.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이거는 간출지도 아니에요. 물이 빠졌을 때 노출되지도 않습니다. 항상 수면에 잠겨있는 수중암초입니다. 우리가 이 수중암초에다가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이 제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과 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협정 관련해서 아직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2호도는 실제로 한국 측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국도 배타적 경제수역을 그으면은 우리 한국 측에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이것이 큰 분쟁으로 발생하지는 않고요. 결국 2006년 이 2호도의 문제는 영토 문제 대상은 아니다. 거기까지 양국이 합의를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001년도 카타르 바레인 간의 국제사업재판소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나왔죠. 그 해양 경계 획정 관련한 분쟁입니다. 이 판결은 이제 간출지의 법적 지위 관련한 판결입니다. 간출지. 이 간출지는 아까 설명드렸죠. 저조시에는 이게 돌출되는 부위지만은 만조시에는 가라앉는 그런 부위다. 이 판결에서 국제사업재판소는 간출지가 국제법상 성과 같은 의미 영토는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 근거로 영해 경계 외곽에 위치한 간출지는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없는 점. 아까 말씀드렸죠. 간출지에서 간출지로 이어지는 리프로깅을 통한 영해 확장이 인정되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리프로깅이라는 것은 군도수역에도 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섬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연결해서 간출지와 간출지를 연결해서 영해를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해양법상 인정되지 않는 영해 획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우스 차이나 씨 사건, 남중국해에 관한 분쟁이었죠. 이 분쟁에서 PCA 영구 중재재판소가 이제 판시한 사항입니다. 간출지에 대한 인공시설,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느냐. 자, 간출지나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이므로 원래 이 자연적 조건을 기준으로 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자연적 조건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간출지 위에 대규모 인공시설을 했다. 그랬더니 이 섬같이 만조시나 간조시 모두 이게 해면 위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법적 지위가 변경되지 않을까. 그건 간출지에 불과해요. 섬이 아닙니다. 그리고 섬과 간출지는 차이가 있죠.
해양법상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내수와 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수라는 건 internal waters, 오늘은 internal waters라고 하는데 기선의 육지측 해역을 가리킵니다. 내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국가이지만 물론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영토하고 영해는 법적으로 뭐 비슷한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영해는 바다이기 때문에 완전히 비슷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해통항권 관련해서 내수에서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고 영해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외국 선박은 내수인 타국 항구에 입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해는 무해통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항국은 내수로 진입하는 외국 선박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양법 25조 이항. 그리고 조난 선박의 경우 승선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인근 외국 항구로 입항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조난 선박의 경우에는 이제 내수라 하더라도 입항할 권리가 있고, 항구 등 내수로 진입한 외국 선박은 연항국 주권에 복종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군함이나 비상업용 공선과 같이 주권 면제 법리가 적용되는 선박이 아니란 연항국은 스스로 내수로 입항한 외국 선박과 그 승무원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내수로 입항하게 되면은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항국 주권에 복종해야 돼요. 다만 이제 이게 군함이나 공선, 비상업용 공선의 경우에는 주권 면제 법리가 적용돼서 그 내수 영역국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항만국은 자국 이해가 관련되지 않는 선박 내부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수에 입항한 외국 선박이라도 이제 자유로이 출항할 권리는 당연히 갖고, 입항의 자유는 없지만 출항의 자유는 있겠습니다. 다만 항만국은 출항 선박에 대하여 관세 납부나 보건 관계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의 공해상 위법행위, 공해의 자유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해 2원의 공해상 위법행위에는 기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국이 자국 선박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기국보다는 항만국을 많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의치적, 문제가 편의치적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기국이라는 것에, 이 기라는 것이 그 선박의 적을 편리한 대로 이렇게 두고, 사실 편법행위 뭐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작금에 이르러서는, 과거에는 이 선박 그 해양이 어떻게 존엄하고 말이죠, 엄숙하고, 이 선박이라는 것은 군함의 주권 면제 법리가 적용되듯이 그 타국의 영역 일부 비슷하게 취급이 되는 존엄한 존재로서 취급되는 게 선박이었고, 거기에 따라 발생된 것이 기국주의인데, 요즘은 이 항만국을 더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동해상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배출 행위를 한 외국 선박, 그러니까 뭐 런던 협약이랄지 이런 거 보면은 나중에 국제환경법에도 나옵니다만은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든지 이건 범죄가 돼요. 이런 경우에 항만국은 자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조사하고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운하, 커넬이라는 게 있어요. 운하는 내수에 속하지만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제운하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1977년 미국 파나마간 조약 있고요. 수에즈 운하는 1988년 콘스탄티노플 조약, 1957년 이집트 정부의 선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1957년 이집트 정부의 선언 국유화로 인해서 모든 국가에게 그것이 이용이 개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해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문제는 이제 영해라는 게 뭐냐? 한국 영해 문제 제가 동그라미 쳤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법을 공부하니까 연안국의 권리 의무가 해양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봐야 돼요. 이제 또 무해통화권, 연안국은 아니죠. 선박의 무해통화권, 외국 선박의 무해통화권, 그리고 이제 영해 관련해서 한국의 영해, 서해 오보, 북방한계선 문제, 군사수용 문제, 이런 문제들. 이게 사실 지금 정통 국제법 상 개념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군사수용이랄지 북방한계선 이런 문제들이 이 한국 영해 관련해서는 있다 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영해는 외국 선박의 무해통화권이 있고요. 조난 선박의 경우에는 내수를 통해서 입항할 항만국에 입항할 권리가 있다 설명드렸죠. 선박의 공해상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귀국이 가능합니다. 관할권 행사합니다. 단 예외가 있었죠. 연안국도 관할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있었습니다. 자, 영해라는 것은 꼭 답안하네요. 영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해양법상 영해는 연안국의 기소내각에 설정된 일정 부의 바다, 그 폭은 지금 현재 12해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해에 대해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 국가 영역의 일부죠. 그 주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 연안국의 영해에 관한 주권은 영해, 그 해역은 물론이고 영해의 상공, 그 해역 밑부분 해저, 그리고 하층토에 미친다. 영해는 이제 오랜 기간 국가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의 관련해서 쭉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시거리설, 착탕거리설에 따라서 종래 영해 3해리설이 주장되었고 1958년 제네바 협약 그래서 유케리안, 영해 유케리안이 주장되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해양법 협약에서 영해 12해리설이 지정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시기는 그러니까 신생 독립국들, 작은 나라들, 약소국들이 다 독립하고 국제사회에서 다수 힘은 약하지만 숫자는 많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나라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영해랄지 배타적 경제 수역 이런 걸 주장합니다. 넓은 폭의 영해, 200캐리, 광대한 어떤 배타적 경제 수역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국가 중이고 그런 나라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해양법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사실 원래 1982년도에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어느 나라도 이게 비준화했어요. 강대국들은 여기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 한 10년 뒤인가요? 1994년 이행 협약이 이제 채택되고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어요. 일본도 나중에 가입하고요. 그래서 이제 타협이 이제 그 이후에 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영해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해역보다도 연안국이 자국의 주권 영역으로서 관할권을 광국역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해에 적용될 법령 입법권, 그리고 영해에서의 경찰권,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어업권, 영해에서 무역할 수 있는 무역권, 그리고 영해 내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자원 개발권, 그리고 영해의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보호권,